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 레전드인 2002 월드컵의 영웅 이천수 전 선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최근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전력강화위원회 외국인 감독 선임 및 후보 선정은 결국 눈가림일 뿐이고 결국 한국인 감독을 선임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실제 거론되고 있는 한국인 감독 후보군, 그리고 최근 언급된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의 상황, 한준TV에서 확인한 협회가 고려할 만한 한국행 희망 감독에 대한 독점 정보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통해서 이천수 전 선수가 자신의 대표팀 감독 선임 흐름, 자신이 파악한 상황과 자신이 판을 보는 시각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본인이 확인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이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의 축구계에서의 경험, 선수 시절도 대단한 업적을 세웠던 대표 선수이긴 했지만 선수 생활을 그만둔 이후에도 인천 유나이티드의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축구계 행정 파트에서도 많은 일을 했고, 그 밖에도 정말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통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의견과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주장이자 또 방송 내용이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선 한준TV에서도 이미 지난 3월 당시에 한국 대표팀의 클린스만 후임 감독은 한국인 감독으로 가던 흐름이었으나 이 흐름이 깨진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홍명보 감독이 거절을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3월에 임시 감독을 맡고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만 이뤄냈다면 정식 감독으로 선임될 그럴 상황이었는데 협회는 부인했고, 또 여러 가지 소문들에 대해서도 일축이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40년 만에 올림픽 예선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인해 황선홍 감독의 대표팀 감독 연결, 정식 감독 선임이 무산됐다라는 것을 이천수 전 선수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6월 임시 감독, 5월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지 못하고 어그러지면서 이제 김도훈 임시 감독이 된 이유는 뭐냐? 이것은 두 번째 판이다. 국내 감독 플랜 B를 세운다는 입장일 뿐이다라고 한 겁니다. 즉 황선홍 감독이 무산되고 이제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것처럼 움직이면서 외국인 감독 선임에 끝내 실패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밀도 있게 회의와 협의를 가진 제시마시 감독을 대한축구협회보다도 예산이 적은 캐나다 축구협회에 빼앗겼다?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꼭 잡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 얼마 안 되는 간극을 해결할 방법을 충분히 찾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널리 알려진 대로 제시마시 감독이 원했던 연봉이 대한축구협회가 제시했던 금액의 세후 기준이니까, 즉 세금을 협회에서 부담하게 해달라. 그와 더불어서 이 세금을 부담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한국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180일만 한국에 머무르면서 본인의 자택인 미국과 또 본인의 활동 무대인 영국을 오가는 일정 속에서 업무를 본다면 그 세금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의 시절의 사례를 좀 이야기를 들면서 그거를 양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시마시 감독이 그렇게 정말 최적의 옵션이라면 충분히 180일 동안 한국에 체류한 시간을 최대치로 맞춰놓고 업무를 배정하고 국민들과 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그 세금만큼의 액수를 협회가 스폰서십이나 다른 방안으로 왜 못 끌어왔겠느냐. 그 돈 20억여 원 때문에 안 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역시 예산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에르베 르나르 감독과의 미팅이 어우러진 과정도 대면 면접을 하지 못했던 일정이 이제 무산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조금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르나르 감독의 태도가 영상 회의를 통해서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 일을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괜찮은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거나 이야기를 전한다거나 만나서 얘기를 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감독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결국 이 모든 감독들이 무산되는 과정은 이게 다 안 돼서 괜찮은 외국인 감독 후보도 없어서 결국 우리가 한국인 감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밑밥을 까는 그런 의도된 그런 흐름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천수 전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발표됐던 대한축구협회 게임 모델, 물론 이 게임 모델을 발표하면서 한국적인 축구를 만들고, 그 한국적인 축구라는 게 우리 선수들의 특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축구의 트렌드를 따르면서 그
트렌드 중에 우리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축구를 적용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꼭 한국인 감독이 해야 된다고 염두를 두고 그 모델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한국적인 감독, 또 한국적인 정서, 기강의 문제, 문화의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협회 쪽에서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감독이라면 해외에서 커리어가 좋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장점이 있어도 거액을 들여서 선임하기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는 또한 밑밥을 까는 것이다. 결국에는 국내의 우수한 지도자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월 A매치 이후에 아니나 다를까 싱가포르 원정 7대0 승리에 이어 중국과의 홈경기 1대0 승리 이후에는 김동훈 감독의 능력이 뭐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김동훈 감독이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김동훈 감독이 12인의 후보에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또 하나의 그 근거로 천안센터 건립으로 인한 자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천수 전 선수가 얘기했을 때 한국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천수 전 선수도 얘기를 해요. 미안한데 싱가포르 중국과의 경기가 대표팀 감독으로 월드컵을 이끌 감독으로서 급부상할 만한 근거가 되느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김도훈 임시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하려고 연결하는 것은 본인은 사실 탐탁치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정말 외국인 감독이 돈이 없어서 못 데려오는 거다? 그러면 그 돈이 없도록 실책을 범한 사람들이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클린스만을 데리고 오게 만들어서 그 위약금 문제로 우리가 좋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수 없는 타격을 일으킨 인물이 돈을 내놓아야 한다. 즉 정몽규 회장이 독단으로 선임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질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독 선임 과정에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나오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HTC 현대산업개발이 최근에 대한축구협회의 메인 스폰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금이 감독 선임 자금으로 쓰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정말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그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외국인 감독 데려오겠구나 의지를 보이는구나 여론을 잠재워 놓더니 막상 다시 공식적인 협상으로 돌입하는 그 시점에 와서는 돈이 없다. 그래서 못 선임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애초에 작당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그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 이천수 전 선수는 이런 얘기도 해요. 존 얘기하지 말라. 그건 핑계일 것이다. 한국 감독을 하기 위한 핑계로 쓰려고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정말로는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협회 예산이 지금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간극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지금 한국 축구의 뭐 K리그라든지 협회에도 메인 스폰서로 있는 하나은행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자금을 끌어오고 대출을 받든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도 할 수 있다. 물론 대출을 이미 협회가 많이 받았어요. 축구센터 때문에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이 얘기가 뭐냐? 수많은 스폰서십에 좋은 감독을 선임해서 대표팀의 흥행과 성공을 이끌어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근거만 충분히 제시한다면 충분히 기업 스폰서십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최근 콜린 벨 여자 대표팀 감독과의 계약도 조기에 해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자 축구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신세계 그룹과도 이야기가 가능하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협회 예산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가 좋은 감독을 정말 데려올 수 있고 흥행이 되는 감독 뭐 예를 들어서 무리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도 페네르바체도 다른 구단 외부 자금과 스폰서십을 끌어와서 그 연봉을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충분히 대한축구협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그런 방안까지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애초에 협회에서 외국인의 좋은 감독을 선임할 생각 자체가 없고 다 이렇게 좀 그냥 밑밥만 깔고 요식행위만 하다가 결국 한국 감독을 하기 위한 그림을 그렸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2명 리스트는 목에 비속어가 있었어요. 개구라다. 결국에 한국 감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 한국 감독이 한다고 했을 때는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나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라면 나는 괜찮다. 둘은 뭐 한국이니까 물론 소통도 되고 또 감독으로서의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한국인 감독을 선임한다면 신태용, 홍명보의 경우라면 나는 그것은 오케이 하겠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감독은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을 준비하고 월드컵에 나설 정도의 지금 지도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과정 속에 조금씩 또 보도가 나온 것이 신태용 감독입니다. 사실 신태용 감독이 바로 한국 대표팀, 한국 올림픽 대표팀이 40년 만에 파리 올림픽에 가지 못하게 탈락시킨 그 주인공으로 인도네시아 축구의 굉장한 발전을 몇 년 사이에 이뤄내면서 2027년 사우디 아시안컵 기간까지 재계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두 합의는 이미 했다라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토이르 회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이제 한국 대표팀의 후보군으로 오른다라는 이런 좀 보도가 와전되어서 인도네시아에 전달이 됐을 때 토이르 회장은 조금 이제 강하게 나온 거죠. 신재용 감독이 물론 잘한 것은 맞지만 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협회의 지원과 선수들의 퀄리티 그리고 많은 뭐 기아 선수의 문제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상황들이 뭉쳐져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신태용 감독이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또 한국이 원한다면 나는 막지 않겠다. 인도네시아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마음이 아니라면 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신태용 감독도 분명히 이제 러시아 월드컵을 이제 단기간에 준비해서 치르고 나서의 아쉬움이 남아있고 분명히 본인도 개인적으로 대표팀 감독을 다시 맡아서 한국 대표팀과 월드컵을 도전해보고 싶은 의지를 공개 표명한 적은 있지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잘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와의 상황이 좋고 아직 대한축구협회가 솔직히 공식적으로 후보 리스트에 올리고 협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의견을 내거나 어떤 뭐 생각을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한국 대표팀이 정말로 신태용 감독에게 오퍼를 한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신태용 감독이 이제 목표를 삼았던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을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대륙간 플레이오프 단계에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당면한 큰 과제가 없고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의 그 미쓰비시컵의 우승을 노린다거나 또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를 거의 대표해서 지금 3차 예선 월드컵 최종 예선에 사상 처음으로 진출했잖아요. 그런데 냉정히 봤을 때 인도네시아가 본선까지 오를 정도의 이제 전력을 갖고 있느냐. 물론 지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네덜란드 혼혈 선수라든지 많은 이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을 추가적으로 대표팀에 뽑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직행까지는 몰라도 이제 4차 예선이라든지 혹은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신태용 감독이 만들 수 있고 그것 역시 감독으로서 엄청난 성과가 될 수 있겠지만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직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현재 대표팀이 16명까지 늘린 전력강화위원회의 후보군에는 신태용 감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내 감독으로는 딱 2명 김도훈, 홍명보 감독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지난 3월에 제안을 거절했던 바가 있죠. 뭐 임시 감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또 울산 ATD와의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챔 우승과 또 클럽 월드컵 진출에 도전을 하고 있던 과정 속에 거절을 했지만 지금 시점은 또 시즌이 끝나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챔의 일정도 끝났고 클럽 월드컵은 내년 여름에 열리게 되는데 그 대회에서 뭐 어느 정도 뭐 그 대회 규모나 또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대한축구협회가 매달리고 설득하고 또 이런 읍소를 한다면 분명히 또 어떤 설득의 여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김도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의 여론을 생각한다면 좀 여러모로 협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김도훈 감독 본인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S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6월 21일 오전 9시에 깜짝 제10차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헤수스 카사스 현 이라크 대표팀 감독이 다시 떠오른 것은 12명의 후보가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국내 감독이 포함됐다 모라이스 감독이 포함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살폈을 때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카사스 감독을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방향성이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실제로 축구계에서는 이미 한국인 감독으로 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라는 이천수 전 선수의 주장 같은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래도 외국인 감독을 하려고 최대한 뭐 이게 정말 요식행위만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 정말 문제가 예산인 것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문제가 작은 문제라면 협회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준TV에서 꾸준히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독점 정보 유로 2024에 참여하고 있는 최소 2명의 감독의 의사가 확실하게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 한 분은 사실 뭐 지금 발표한 협회 축구 철학, 게임 철학이나 지금의 성과를 봤을 때는 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매력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고 그래도 지금 우승권에 있는 팀의 이 감독은 정말 어떻게 보면 경기의 외적인 이유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회가 끝나고 나서 충분히 얘기를 해볼 만하다. 물론 이분도 세후 4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정도 자금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또 사실 치치 브라질 대표팀 감독이라든지 라파 벤테스 전 리버풀 감독은 정말 협회에 하고 싶은 그 대리인을 통한 의사를 전했는데 코칭 세부 포함의 연봉 조건이 100억대라서 아예 그냥 후보를 넣지 않은 거거든요. 협회가 100억 정도의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급의 감독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최소한 베니테스 감독은 또한 여러모로 화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모로 마케팅 가치도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100억 원은 좀 과하다고 봤을 때 현실적인 후보 저희가 말씀드렸던 라리가의 유력한 팀을 여러 차례 이끌었고 또 남미의 대표팀을 최근 2차례 이끌었던 바 있는 인물을 지금 공개하고자 합니다. 왜 지금 공개하고자 하냐면요. 이 감독이 16인 리스트에 들었는지 뭐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금 배제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아시아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감독도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 얘기 드린 것인데요. 대리인을 통해서 대한축구협회에 적극 의사를 표명한 또 한 명의 감독은 현재 무직 상태인 에두아르도 베리소 감독입니다.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의
제자 계열로 유명하죠. 칠레 대표팀에서 비엘사 감독의 코치로 일하면서 지도자 교육을 사실 받고 코치 생활을 하면서 또 월드컵도 경험을 했던 인물이고요. 아르헨티나 클럽인 에스투디안테스, 칠레 클럽인 오히긴스 감독을 거쳐서 스페인 라리가의 셀타비고 감독을 이끌면서 굉장히 좋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부임한 세비야에서는 건강 문제로 사실은 사임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에서도 뭐 사실은 결과가 안 좋긴 했지만 본인의 전술적인 특징을 분명히 보여줬던 감독이고, 비엘사 계열의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발표한 축구 모델과 게임 철학에 있어서도 부합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과이 대표팀 감독, 칠레 대표팀 감독을 맡았어요. 코파 아메리카도 경험을 했고 월드컵 예선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칠레와 파라과이가 최근에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표팀의 감독도 풍부하고 월드컵 경험도 있고 국제대회 토너먼트 경험도 있고 스페인 라리가의 경험도 있는 베리소 감독은 연령상으로도 50대이기 때문에 한창 더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감독이고, 무엇보다 뭐 제시마시 감독과 협의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협회가 지금 준비한 돈에 세후 조건, 많은 외국인의 유력 후보들이 원하는 세후 300만 달러 내지 250만 달러 정도의 조건만 충족해주면 베리소 감독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협회가 정말로 지금 이천수 전 선수가 이야기한 대로 결국에 한국인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모든 것들이 요식행위였던 게 아니라면 최소한 저희가 이제 베리소 감독급의 감독은 데려올 수가 있다. 그런 감독들이 후보군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 예선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본선에서 성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아시아에서의 경험이 우선시돼야 하는가. 아시아에서의 경험이 없다고 해도 전술적으로 또 이미 감독 커리어에서 많은 것들을 입증한 감독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협의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베리소 감독이 관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제11차 회의에서는 어떤 후보군을 또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후보군을 추리고 또 협상 단계로 진행될 수 있을지, 한준TV는 계속해서 한국 대표팀의 정식 감독 선임에 대한 최신 정보와 상황들, 독점적인 정보들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준TV가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준TV가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